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길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헤이 버디. 안녕하세요. 야 동지 이지화입니다. 네? 다시 왜? 이거 다시 하기 싫단 말이야. 왜? 다시요? 네, 다시. 아 근데 야에서 같이 하는 네. 거예요. 뭐 동지. 야 동지 이거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야 동지요? 네. 근데 예슬 씨가 사라져서. 네. 헤이 버디 하지 말까요? 이거 누가 쓴 건데? 내가. 그냥 할게요. 안녕하세요. 야 동지의 이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사실 한주 예슬님이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급하게 다리에 부상을 입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신 새로운 방문 청취하시는 방문자분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본명 말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 두 분이 그냥... 오셨는데 그러면 스스로 자기소개 해주는 걸로 하죠. 자기소개요? 네, 우선은 조금 더 덥게 입으신 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고 네, 동물 쪽에 그래도 살짝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닉네임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네 해마라고 합니다. 네, 말씀 반가워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첫 화에서 잠깐 소개를 드려도 상경이 소프트워즈 중에 한 명인 김재영인데요. 네. 아이가 셋인 아빠입니다. 다둥이 아빠. 네, 엄청 반갑습니다. 젊으신 아버지죠. 네.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합류하신 두 분이라서 살짝 어떻게 이 녹음에 끼어드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끼어들어봐 주세요. 덥네요 이제. 네. 네. 저희 야동지는 동물과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고요. 오늘은 동물보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국내에는 색깔이 다른 여러 동물보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케어의 박수연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네, 인사를 시작할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네. 어떤 활동 하시는지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케어라는 단체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동물사랑 실천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케어라는 그 영문 명칭으로 이제 변경 통일을 했고요. 네네. 케어가 하는 일은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동물보호법, 네네. 법과 제도잖아요. 근데 법과 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법과 제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뀌는 건데 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또 그냥 바뀌지 않죠.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처한 실태를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케어는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슈화하면서 또 그 실태 조사를 통한 기간에 혹시 그 학대당한 동물들이 있다면 네네. 그 학대당한 동물들을 구출하고 네. 또 그 사건을 이슈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또 교육을 통해서 네.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 개정 활동 그리고 동물 구호 활동, 교육 활동
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케어라는 단체가 다른 타 단체보다는 네. 구조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네.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케어 안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동물 단체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물을 구호한다. 네네. 예,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또 우리 내부의 활동가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재정 그 사정을 좀 보면서 네네. 구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오버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항상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 제보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네. 아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유기동물들은 거의 구조하지 않고요. 네. 예, 구조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또 일반적인 유기동물 중에 너무 심한 상처를 입어서 네네.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갔을 때 치료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지자체 동물보호소. 그러니까 갔을 때 얘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보호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물들은 네네. 구조를 하고요. 그 외에 구조의 우선순위는 피학대 동물, 가장 심한 피학대 동물, 그리고 가장 심한 상처를 입고 떠도는 동물, 네. 그리고 재난 동물, 그리고 방치 동물. 그러니까 애니멀 호더에 의한 방치 동물이나 네. 질병을 방치하는 어떤 주인에 의한 동물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우선순위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일반적인 유기동물 중에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혹시 개고양이만 구조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눈에 쉽게 뜨이는 동물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기르다가 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상처받은 동물들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었던 동물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구조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외에 뭐 농장동물이라든지 또 오락동물이라든지 전시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젖소를 집단으로 구조하기도 하고 또 사슴이나 염소를 집단으로 구조하기도 하고 네네. 예, 또 오리, 토끼, 뭐 너구리, 뭐 닭, 뭐 이런 가금류들을 구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구조하지 못한 동물이 이제 돼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물들, 농장 동물들을 구조하면 네. 그 입양 보내는 그 원칙이 네. 조금 더 엄격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입양하고 나서 이제 잡아서 드실까봐 그렇죠. 예, 채식주의자들한테 입양을 보내죠. 아, 예, 대부분. 그럼 뭐 돼지나 다른 가축 동물들이 입양이 쉽게 되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젖소를 집단으로 구조한 이후에 젖소 입양을 보낼 때 몇 년이 걸렸어요. 아이고 근데 예, 그거를 정말- 보호하는 그 환경도 그렇죠. 네,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정말 반려동물처럼 기르시는 분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네네. 몇 년이 걸렸죠. 아이고. 네. 그럼 그 만약에 네. 소 한 마리를 이렇게 구조를 해서 네. 케어를 하는데 네. 뭐 비용 같은 게 확실히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많이 훨씬 드나요? 많죠. 예, 공간도 그렇고 먹이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이동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네. 저희가 학대당한 말들도 구조했었는데 사실 네. 말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예, 말의 마사를 짓는 비용도 네. 예, 전문 마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말은 네네. 그다음에 말의 먹이나 말의 잠자리 또 말을 관리하는 뭐 미용비라던가 이런 아. 것들이요.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미용비까지? 예,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예, 말은 또 옷을 입어야 되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요? 예, 너무 추우니까 옷을 입혀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 옷 한 벌에 50만 원이. 저도 50만 원 코트를 입지 못하고 있는. 예, 아이고, 만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맞춰줬는데 네네. 50만 원이 들었어요.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잘 입양 갔나요? 네네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꽃마차를 끌던 말이었는데 아, 네네. 더운 여름날 정말 거품을 물고 거의 걔는 아마 말의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녀석이에요. 네네. 말의 평균 수명이 한 23년, 24년 이런데 얘는 지금 거의 29살 막 이런데요. 얘는 어쨌든 지금 그대로 있었다면 아스팔트에서 아마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예, 꽃마차를 끌다가. 근데 네. 지금은
조금 건강해져서 네. 예, 사람들하고도 처음에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진짜 다행이다. 네, 이름은 삼돌이에요. 한돌이 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삼돌이에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떴잖아요. 네. 태국에선가 네, 코끼리가 이제 맞아요. 사람을 태우다가 쓰러져서 그 맞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그 세상을 뜨기 전까지 정말 네. 죽기 직전까지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루하루의 그 고통이 네. 그걸 생각하면 사실 감히 인간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엄두도 못 낼 그렇죠. 그런 예, 고통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사실 사라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네. 동물의 복지를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사라져야 네네, 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예, 네네. 가급적이면 덜 타고 안 타고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동물 보호하기 전에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탔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저는 이제 저는 그냥 동물을 그때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이게 학대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몰랐으니까 그냥 재밌게 탔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그렇죠. 막 이게 막 교감하는 거에 그렇죠. 하나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그 실태를 알고 나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 코끼리한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기사가 그렇게 코끼리가 죽는 게 뜨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학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모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문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마다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동물이 워낙 많아서요. 네네. 예, 사실 뭐 사람들이 동물을 파충류, 조류, 양서류, 어류, 뭐 포유류 뭐 이런 식의 그 생물학적인 구분을 해놨지만 네네. 또 다시 이용 가치에 따라서 네네. 뭐 농장동물, 오락동물, 또 뭐 사육동물, 네. 그리고 뭐 반려동물, 그리고 전시동물, 그리고 실험동물, 네. 모피동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놨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정말 몇 시간을 풀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네. 어떤 정서적인 목적으로 기르잖아요. 사실은 반려동물도 이용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목적으로 그쵸.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거고 원래는 야생동물이었죠.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동물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사람들이 반려동물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반려동물도 사실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이 정말 사랑으로 알뜰하게 보살펴주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나마 행복하겠지만 그쵸. 그렇지 않고 뭐 질병을 방치한다라든지 학대한다라든지 유기한다라든지 네. 이런 주인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생이 정말 천차만별인 네. 예, 그 주인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동물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자유의지를 다 박탈당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인이 먹이를 줘야만 먹을 수 있고 산책을 시켜줘야만 산책을 할 수 있는 사실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인데 네네. 어쨌든 반려동물을 뭐 보호하는 방법 뭐 일단 뭐 집에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은 뭐 늘 놀아줘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얘네가 야생 상태에 있었을 때는 먹이를 그 찾기 위해서만 좀 움직이고 네.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거의 누워서 널브러져 있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죠.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입양하시는 분들이 나는 집안에 오래 있지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나는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지만 입양하지 말까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정말 애기 동물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원래 잠이 많은 동물이다.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네. 집에 가서 잠깐 놀아줄 때 얘가 놀 뿐이지 계속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옆에서 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밥과 물 충분히 네. 줘야 되고 또 깨끗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뭐 기본일 거고요. 네네. 또 뭐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기동물이 됐을 때,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됐을 때 지자체 보호소나 사설 보호소나 이런 곳에선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네네. 여기선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사실 유기동물들은 어떤 질병이 네네. 개체마다 사실 다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잠복하고 있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 마리씩 격리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얘네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비용 부담이 되니까,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되니까 네. 한 공간에 여러 마리를 같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질병도 전염이 될 뿐더러 네. 집단으로 서열 다툼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개체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얼마 전에 그 지금 경기도에서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그래서 여주에다 지금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결정들을 위해서. 네네.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그 19평 정도의 공간에 30마리를 보호하면 굉장히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를 피해서 안락사 될 동물들을 빨리빨리 데려다가 네. 19평에 30마리를 데려다 놓고 복층으로 만들어서 위에 사람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얘네들을 지켜보면 싸움도 덜 할 거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뜨악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분이 이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냥 순수하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건 큰일 나는 일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전염, 그 다음에 서열 싸움, 네. 예, 그리고 건강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24시간 위에서 상주하게 되면 사람도 이상해지죠. 계속 동물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아무리 네네. 깨끗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한 그 보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어쨌든 이제 유기동물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동물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들은, 저도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19개월의 딸이 있어요. 네. 네, 제 딸이 굉장히 동물을 좋아해요. 네. 저희 집에도 이제 뭐 그 입양한 유기동물들이 있는데, 네.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이제 그 외의 동물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만 얘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들을 보여주고 싶긴 한데 네.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동물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동물원은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그 전시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걸 굳이 관람료를 내고 제 딸을 보여주고자 관람료를 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전시동물들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자기의 그 생태적인 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네. 그런 부자연스러운 공간 안에서 거의 정형행동이라는 이런 반복적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겨울에 코끼리가 나와서 덜덜 떨고 있고, 한여름에 북극곰이 나와서 헥헥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생동물 이렇게 생겼구나 라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교육용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 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건강하지 않는 동물들, 네네.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동물들을 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맹수사라고 돼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서 맹수를 봤을 때, 맹수가 맹수다와야 맹수잖아요. 맹수가 다 그냥 지쳐서, 네. 예, 그냥 널브러져서 잠만 자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맹수라는 느낌이 들까요? 안 되죠. 그죠? 정말 그냥 반려동물처럼 보고 그냥 올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양이 같다 생각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운동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자연스러운, 네. 더 정확한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정말 그런 그 야생 국립공원에 가서 정말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선진국에 있는 조금은 더 괜찮은 동물원에 가서 볼 수도 있으니, 네. 우리나라 이런 동물원은 이제 좀 환경을 완전히 바꾸던지, 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은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동물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동물들의 보호 방법은 좀 이제 정말 많이 그 변화가 필요해요. 그쵸. 지금 이 상태는 너무너무 잔인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사실 저도 이제 아기를 기르다 보니까 네네. 엄마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아기들한테 같아요. 다양한 걸 보여주고 네. 아기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들을 아기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니까 네. 그런 곳을 엄마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원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한술 더 떠서 요즘에는 작은 동물들, 작은 신기한 야생 동물들을 작은 그런 체험 학습장처럼 만들어서 네네. 사실 돈벌이용으로 해서 작은 소동물원들이죠. 그냥 실내 카페 같은 곳에 가면 네. 한쪽에서는 이제 차를 마실 수 있고 한쪽에서는 조그만 동물들이 이제 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한테 정말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네. 가르쳐 주기보다 그냥 만지고 싶으면 만진다. 보고 싶으면 가까이서 본다. 이런 것만 보여줄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동물들이 그 안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네네.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서 만지게 되면서 이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스트레스를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알려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야생동물들을 그냥 보러 갈 수 있는 탐사나 이런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제 살아가는 걸 서식지를 정말 자연스럽게 보고, 그렇죠. 네네. 이 동물은 정말 이런 공간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동물을 보려면 우리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정말 조용하게 그 동물들의 어떤 것들을 네네. 침범하지 않으면서 네. 조용하게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못 봐도 괜찮은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지하자님은 네네. 지하자님이 아니죠. 왜 자꾸 별로 다들 괜찮아요. 네. 아, 뭐 여기서 야동지 죄송해요. 하나 부르네요. 이지화님은 이 아까 이제 동물원은 없어질 수 없을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이 네. 동물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50년 후면 저는 네.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년. 진짜 3D로 네. 실제 우리가 자연에서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거를 저는 구글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구글에다가 정말 구구절절 편지를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요? 예.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실제 네. 그런 게 외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 돌고래가 네. 우리는 지금 돌고래가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실제 관람료를 내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객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물이 튀기는 것 같은 아. 돌고래가 그냥 확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3D로. 예. 네. 그걸 보고 정말 야 과학 기술이 네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의대생들이 이제 사람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직접. 근데 이제 그것도 요새는 3D로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테이블에 그렇죠. 실제 시신이 있는 네, 것처럼 네. 딱 올라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구조나 네. 뭐 그런 상태를 아. 다 볼 수 있어요. 실제 갖고 그런 거 실제로 전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미 도입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서 이제 네. 그러면은 실제 그런 시체를 가지고 와서 해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한 건가요? 사실 이 문제를 이제 금액으로 말하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 저도 네네. 이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 이제 3D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이 이제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거는 이제 시신을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가족 분들이 이제 기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제 그 절차를 밟고 학생용 실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네네. 이제 그게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기증 시신이 들어오는 주기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D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점차 이제 도입될 것 같아요. 네, 점차 도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모피도 없앨 수 있고 네네. 실험 동물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시 동물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그거였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50년 후에 꿈꾸고 있는 그런 동물을 위한 공간도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일정한 공간은 그냥 동물한테 내어주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공간에 가서 동물들을 볼 수 있고 네. 또 뭐 차로 정말 찾아가서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네. 걔네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찾아가서 네. 또 한 번 더 얘네가 이런 서식지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한 번 더 이렇게
배우고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동물원이지 않을까? 주토피아. 예, 주토피아죠. 네, 주토피아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아직. 정말요? 네. 아 그래서 공감을 못 하시나 네. 보다. 굉장히 재밌. 네, 그렇죠. 동물들의 천국. 이것도 너무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사람의 관점으로 봤어, 그죠? 동물한테 옷을 입힌다는 자체가 사실 아닌가요? 뭐 대답 좀 해주세요. 본 적이 없어서 봐야겠다. 애들 데리고. 아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아 근데 정말 아이를 데리고 그럼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저는 삼돌이를 보여주러 곧 가려고 해요. 아 정말? 네. 이 비용이 삼돌이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삼돌이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삼돌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입양하신 분 집에 가면 돼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좋다. 삼돌이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어디예요? 남양주에 있습니다. 아, 가깝네요. 네. 네, 이제 이런 야생 동물이나 아니면 뭐 전시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다양하게 동물 보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사실 반대 입장에서 서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테고 대중들한테 네. 이런 진실에 대해서 네. 불편하지 않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활동에 접목시키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쵸. 예,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었고, 네네. 예, 우리도 알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안다고 해서 다 활동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보통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당신은 틀렸다. 네.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들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한 망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몰랐던 거를 알려주고 네. 스스로 깨닫게 시간을 좀 두고 정말 자연스럽게 아 그때 들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저는 지금 채식을 하지만 사람들한테 당신 왜 고기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채식주의자들이 왜 고기 먹어요? 그분도 얼마 전까지도 고기 먹은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채식한다고 해서 당신 왜 고기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맛있게 채식을 하고 훨씬 건강하다는 걸 그분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채식을 따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가끔 농장동물의 현실이 좀 이래요 라는 거를 네네. 그분들이 원할 때 듣고 싶어 할 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점점 채식으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전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 동물 보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네. 정말 요즘에 그 이런 동물 보호 현실을 보면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동물 보호 운동을 역행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감정적으로만 동물을 좋아해서 네네.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꿔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동물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다 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동물처럼 다 해줘야 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내가 집에 있는 반려동물처럼 나머지 동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안락사 하면 안 돼. 안락사 진짜 마음 아픈 거죠. 네네. 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안락사 없다면 지자체 보호사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이 동물을 다 입양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안락사가 없다면 정말 애니멀 호더 같은 환경이 되거나 네. 그 안에서 집단으로 점점 많아지는 개체수 때문에 그렇게 죽거나 방치돼서 죽거나 폐사되거나 아니면 묻지마 입양을 또 많이 보내거든요. 네네. 안락사에 대한 민원 때문에 지자체 보호소가 안락사에 대한 민원만 피하고자 아무데로나 입양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심지어는 수의사가 운영했던 지자체 보호소들도 개농장으로 묻지마 입양 보낸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사하면서 이제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네. 묻지마 입양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쵸. 그러면 정말 다시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를 당하거나 유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게 묻지마 입양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락사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체 해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사체 해부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네. 건국대학교에서 그 영국의 RSPCA라는 그 영국 왕립 동물학대 방지 연합 네네. 그 단체 전 세계 최초의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그 실험 동물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전수 받아서 네네. 진행했던 게 사체를 공급받아라. 그러니까 음. 보호소에서 나오는 사체, 안락사 당한 사체 혹은 개인 가정집에서 자연사한 그런 사체들을 기증받아서 아. 그 동물들을 데리고 해부를 해라. 네네. 살아있는 동물 가지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굳이 죽은 동물 가지고도 해부라는 거는 죽은 네. 동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갈라서 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거나 알게 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거 너무 잔인해 하면서 아. 사체 기증을 또 반대해요. 대안도 없으면서. 그럼 해마 씨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제 사체 해부나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죽은 한마디로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히 없고 일단 왜 실험 동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냐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미시켜서 한마디로 계속 개체수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일단 실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요새 뭐 피부에 붙이는 패치라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이제 미용용으로 뭐 미백 패치 해가지고 이게 뭐 붙이고 있으면 뭐 미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사실 살아있는 동물한테 이제 적용을 시키고 이제 그 동물을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죽여서 그 패치를 붙인 부분을 어떤 다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죽은 동물에다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용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실험 동물이 아니라 실습, 그러니까 해부 실습의 해부 대상은 실습. 사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네. 모든 실험들을 지금 다 사체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쵸. 예, 대체 실험법도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아니고 해부 실습. 근데 해부 실습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수의학과? 네, 수의학과 그쪽에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은 네네. 그런 쪽에 적용될 것 같고 음. 이제 의대 쪽은 동물로 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예. 네. 사람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몇 보건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경광학과를 예를 들면 안경광학과는 이제 사람의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람의 실제 눈을 보기가 힘들고 지원이 안 되면 소 눈을 사가지고 와서 소 눈을 보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의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체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굳이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예. 소를 죽이는 건 네.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사실 신이 아니거든요. 모든 동물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다 네. 살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수위를 정해서 네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음. 나가야 되는데 그쵸. 그냥 무조건 내가 싫다고 해서 이거 안 돼.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서 지금 동물보호 운동이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약간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조금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축법 안에 개를 넣자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축법 거기 안에 개가 적용이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꺼내기 힘들어서 개와 이제 가축 동물에 대한 그 법안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돼 있고 네. 또 개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용으로 네네. 도축하고 유통하고 뭐 가공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개가 가축이 아니죠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를 고기용으로 도축하고 가공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법에서
법에 있지 않은 사실은 음. 불법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어서 네네.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개고기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고 네. 이러니까 차라리 합법화시키면 음. 그러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넣어버리면 네.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되면서 좀 덜 잔인하게 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합법적인 소, 돼지, 닭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네네. 공장식 정말 가축으로 합법화되면은요. 그건 그냥 공장식으로 그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열악하고 더 잔인하고 동물보호법에서 다 빠져버린 동물들은 농장동물들이에요. 실험동물들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상적인 생각이고 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이죠. 저 현재 동물보호법은 이제 학대만 간신히 지금 딱 예. 처벌하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잔인하게 죽이는 거,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는 거, 그런 정도만 처벌을 하고 또 반려동물 위주의 동물보호법이에요. 아직은 우리는.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개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산업동물,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경제동물들은 다 제외시켜버린 거죠. 산업적으로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다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주 팟캐스트 야동제에서는 실업 커뮤니케이션즈 해마 그리고 분당 사는 재영쿤과 함께합니다. 저희 이번 회의 주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화, 2화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화는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고 2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은 생명다양성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